오늘은 이렇게 좀 아쉽게 마감이 됐는데요. 내일장 과연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되는지 여러분들 창과 방패 중에 뭘 더 준비를 해봐야 될지 절대전략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하루만 더로 정해보았습니다. 네, 하루만 더 그 뒤에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는 한마디인데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조금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서두에 이제 말씀 주셨던 창을 준비해야 될지 방패를 준비해야 될지에 관한 제 개인적인 답변은 창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고요. 7월 한 달간 소폭 조정 거친 우리 증시는 1000포인트 가까운 상승 후에 현재 30주 이상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8월 첫째 주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번 주의 흐름인데요. 지난주 코스피 2%대 상승에 힘을 실어줬었던 외국인이 어제와 오늘 매도로 돌아섰다던가 어떤 대외적인 악재들이 불안 심리를 다시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위기나 혹은 하락 반전이라는 생각이 들 때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견조한 펀더멘탈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에서 시장의 매력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과 같은 부분은 이미 면역이 된 내용들이지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악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말만 조금 바뀔 뿐인데 매주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전 고점의 돌파 시도 분명히 이어질 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단기간 수익 실현을 바라신다면 무조건적인 기다림보다는 배틀을 조금 짧게 치시는 것도 지금 장과 같은 흐름에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은 그 벽은 허물어질 것이다. 지수의 상단 언제고 돌파를 하기는 할 건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답답하신 분들은 짧게 매매도 병행하자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오늘 장에서 또 중요한 사항들 뉴스도 좀 쏟아졌잖아요. 차장님 보시기에 중요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오늘자 체크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선 그 연준 인사들, 고용의 호조로 인해서 매파적인 발언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연준 의원들에 한해서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 역시 또 다른 소식이 되었는데요.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와는 다른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된 이유였던 것 같고요. 조기 테이퍼링 촉구하는 메시지 그리고 중국의 봉쇄 강화 조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가운데 삼성그룹주 본조세를 나타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 지금 전기전자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기술주 중심의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그 지수 하락을 견인을 했는데요.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700억 원 이상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도하는 와중에도 순매수 업종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1060포인트 도달했었던 코스닥 지수 경우에는 업종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돌입 소식으로 인해서 바이오 업종만큼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동반 강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기관, 외국인, 양시장 동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지금 선물시장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 가량 매도를 했는데 이 점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상한가로 마감을 하지 못했지만 29%대 상승으로 대형주의 어떤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엔지니어링 경우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지금 거래소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성공했던 신세계그룹, 지금 SSG닷컴, 쓱닷컴의 증시 상장을 서두르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마트 또한 최근 흐름이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상장 사흘째를 맞은 카카오뱅크 9%대 하락이 눈에 띄었고 3분기 실적 호조 전망으로 SK케미칼 상승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바이오나 제약 섹터의 상승이 두드러진 가운데
업종별 종목 차별화는 계속해서 심화되는 양상이었고요. 푸드나무, 상한가, 그리고 전일 네이버 지분 교환 내용이 있었던 카페24의 13% 하락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 외에 상장 첫날 맞은 게임 대장주 크래프톤 고평가 논란 속에서 45만 4천 원 마감하면서 어쨌든 시가 대비 1%대 양전환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끝으로 외국인 수급 동향 말씀을 드리면 거래소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네이버를 많이 샀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크래프톤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휴재, 오스템 임플란트 매수에 원익 IPS, 테스나, 아프리카TV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IT 왜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요? 우선 지난주 DDR5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그간에 많이 눌려있던 심리가 조금 억눌려 있던 심리가 해제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단기간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신텍, 테스나, ISC와 같은 후공정 부문에는 어떤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주목해야 될 만한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내일장 체크 포인트 첫 번째는 주요 증시 일정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과 중국의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8월 MSCI 지수 정기 변경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약화되고 델타 변이 우려의 진정으로 지수 변동성은 점차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현지 시간 12일 발표되는 미국의 7월 CPI 전년 동월 대비 5.3%, 6월 5.4%보다 소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를 어떤 시발점으로 해서 물가 급등세 진정 전망에 대한 신뢰 확보,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반등, 가치주 상대 가격 회복으로 선순환하는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코스피의 추가 고점 시도, 돌파 시도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에코프로 BM,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SK바이오사이언스, 8월 지금 MSCI 정기 변경에서 신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인데요. 이들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9일부터 11일까지 패드 위원들의 발언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오늘과 같이 변동성 심화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을 넘어서 8월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삼성전자 중심의 외국인 기환 코스피 상승 주간 기준으로도 2% 이상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규제 리스크와 델타 변이와 같은 악재들이 최악으로 가지 않아서 지수가 상승 추세로 재진입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지수가 하락하면서 다시금 불안감이 조성되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연준발 예상을 벗어날 정도의 시장 충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8월은 분명히 7월과 달리 강력한 상승 추세 재개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적극적인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경기 그리고 교역, 기업 실적 개선세 지속 중이고 펀더멘털 회복, 모멘텀 개선 방향 역시 아직 유효하다라는 게 그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발표될 즈음에서 연중 최고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보는데요. 27일, 28일 양일간 예정돼 있는 잭슨홀 미팅 그리고 잭슨홀 미팅의 경우에 8월 대회 이벤트 중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0주째 등락을 반복하는 코스피 역시 반도체의 반격 그리고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를 뚫을 수 있을지 주요 관심사로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볼 게 많네요. 8월 한 달을 좀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될까요? 네, 내일장 투자 전략은 업종으로 본 현 시장의 위치와 투자 전략인데요. 2000년대 들어서 시장의 국면별로 타 업종 대비 강세를 보였던 업종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정점 구간에서는 에너지나 산업재, IT가 그리고 1차 하락 구간에서는 필수 소비재나 통신, 유틸리티 업종이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었던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의 과거 등락이 현재에도 똑같이 이어진다라고 가정한다면 정점을 통과해서 1차 하락기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현재의 국면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차 하락 이후 2차 하락으로 이어질 때 건강관리 업종, 오늘과 같이 건강관리 업종의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지금은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두 번째 하락 시기로 넘어가는 국면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업종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식시장의 추가 하락 시그널 포착되지 않는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금융이나 건설, 기계 업종 반등이 자리를 잡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전고점 돌파 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행주와 건설, 기계 업종의 주가 흐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내구 소비재 주가가 항상 상승 이전에 선행적으로 상승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시장의 반응성을, 그러니까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몇 개를 제시해 주셨는데, 좀 방어적인 컨셉, 소비재 쪽, 이쪽이 오름세를 나타내게 될 경우에 시장은 꺾일 수 있다.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 금융이라든지 건설, 기계 이쪽에 움직이면은 시장은 더 갈 것이다. 하나 더 이 상승을 보여줄 때 그 이전 순에 먼저 IT나 자동차가 또 먼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 이후에 지수가 오른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눈여겨볼 만한 종목도 혹시 있으세요? 네, 오늘 추천주는 덴티스 말씀드릴 텐데요. 치과용 임플란트 주력 제품이고요. 의료용 조명 등이라고 분류가 되는 수술 등의 경우에는 국내 치과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2천억 원 수준인데 대주주, 자사주 물량 제외한 유통 물량은 1,000만 주 내외,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0.9%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매출액도 43%,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당기순이익은 1,300% 이상 증가하면서 저평가 우량주로서 기대감을 모았었는데, 지금 동종기업으로 분류되는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디오, 덴티움 등과 주가 방향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밸류 리레이팅이 필요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국내 최초로 자체 소프트웨어 기반의 투명 교정 플랫폼을 런칭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펀더멘탈 부분인데요. 해외 쪽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 회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등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작년에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거래량이 적고 관심을 덜 받는다 하는 부분은 펀더멘털로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1차적으로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클로징 벨에서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좀 손실 보셨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 날 만한 기회, 그 투자의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절치부심해서 내일장 만회의 기회를 함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